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 앞서서 전해드렸던 1번 주제에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이 지금 하겠다는 이 골석 재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윤석열이 결국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 나오면서 총 4번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4번씩이나 안 나왔다는 것은 그 재판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른바 골석 재판이라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골석 재판. 이게 상당히 불리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골석 재판의 경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골석 재판이 진행됐더라도 나중에 피고인이 나 그때 재판 제대로 못 받았어요. 다시 받게 해주세요 하면은 다시 받게 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골석 재판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그만큼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골석 재판 조금 말이 어렵죠. 하지만 이걸 쉽게 얘기하려면 골 대신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석 재판 아니라 그냥 결석 재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결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니까 재판은 상당히 나한테 불리하게 진행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이 불리한 골석 재판을 굳이 하겠답니다. 법원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이 대한민국의 이 판사들입니다. 다른 피고인들이 재판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 재판 이걸 용납해 주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재판 안 받겠다? 그러면 강제로 끌고 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제 운동권 학생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그 무렵에 제 친구나 저의 동지들, 선배 후배들이 재판을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시국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재판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받기 싫다라고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당시 그 정치범들이 재판을 거부한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은 그냥 골석 재판을 하죠. 그런데 당시 우리 민주화 시절, 민주운동 시절에 정치범들은 어떻게 됐느냐? 강제로 두들겨 패서 끌고 나옵니다. 법원에. 끌고 나서 법원에 앉혀버려요. 참. 당시 그게 재판을 거부하는 그 정치범들을 강제로 법원에 끌고 와서 재판을 시켰다. 그렇게 하는 게 법 절차에 맞는 거였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윤석열도 강제로 끌고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나오면 두들겨 패서라도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죠. 그 무렵에 정치범들, 민주화 운동하다가 붙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제로 재판 받기 싫다는데, 골석 재판 하라는데 굳이 끌고 나와서 두들겨 패가면서 끌고 나왔던 대표적인 판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조희대예요, 사실은. 조희대가 옛날에 그런 재판 참 많이 했거든. 정치범 사건 재판 많이 했어요. 안 나오잖아? 피고인이 안 나오잖아? 그럼 강제로 끌고 왔어. 그랬던 사람인데 이 조희대 대법원 하에서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윤석열이 재판을 거부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다. 참 보면은 대한민국 법원이 과연 제대로 법 집행을 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는지 자꾸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가혹한 그런 인간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골석 재판을 하겠다고 들어누웠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박근혜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결국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법원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재판을 쭉 거부해버렸죠. 근데 그런 박근혜도요, 몇 달 동안은 나왔어. 6개월 동안인가 나왔어요. 이렇게 시작부터 재판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 동안 재판받고 6개월 이후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으니 풀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출석을 거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얘 밖에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갔잖아.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감옥에 가자마자 그때부터 재판 거부하고 있잖아요.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짓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처음이에요. 오죽했으면 빤스 입고 설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겠습니까? 참,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강제 구인을 하는데 빤스 입고 설친다? 이거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는 둘째치고 이거 너무 저질 아닌가요? 저질이잖아요, 저질. 우리가 간혹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를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박근혜를 들었는데 윤석열에 비하면 박근혜는 참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저 이상한 저 깡패 같은 윤석열, 저런 놈이 나를 감옥에 보냈어? 우와, 열받는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자, 당시 박근혜 같은 경우는요, 구치소가 설득을 하는데도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박근혜는 그나마 나름 잠시만요. 예. 나름 재판을 어느 정도 받다가 그만한 거예요. 전혀 재판을 안 받고 있는 윤석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참. 어쨌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박근혜도 재판을 거부했고 골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도 그렇고요, 윤석열도 그렇고 골석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판을 포기하는 겁니다. 재판을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향후에 남아있는 절차가 진행되든 안 되든 결론이 정해져 있구나.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굳이 재판을 나갈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할 때 쓰는 게 이 골석 재판, 사실상의 재판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씩은 계속 법원에 출석했다, 법정에 나갔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본인이 어느 나름 자기 딴에는 재판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사실상 이 재판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사실상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 거 지도 알고 있는 거야. 결론이 이미 전해진 거나 다름없죠. 아니 솔직히 내란 사건이잖아. 내란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온 국민이 봤어요. 윤석열은 다친 사람이 없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친 사람이 있든 없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거,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거, 다친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거 내란이에요. 반란입니다. 자, 얼마 전에 김문수가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던 모양인데,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다친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내란은 내란입니다. 박정희 때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어요? 5.16 때? 없죠. 죽거나 다친 사람 없죠? 5.16 때. 그럼 무혈 쿠데타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다친 사람이 없다고 쿠데타가 아닙니까? 그것도 쿠데타예요. 다친 사람이 있든 없든 쿠데타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반란 내란은 반란이고 내란입니다. 자, 이 상황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윤석열이가 저지른 이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야, 재판할 거 없이 우리 그냥
정치 투쟁에 집중하자.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가 감옥을 벗어날 수 없어. 내가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정치 투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권력을 되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가능한 거야.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뭐 다수당이 되거나 혹은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뭐 지지자들 끌어모아 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걸 또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석방을 해주게끔 만들겠다는 거지. 사법적으로는 더 이상 손쓸 게 없는 거야. 오로지 남은 거는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면 복권이라도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못 이겨도 향후에 선거에서 이긴다면 혹은 재판에서도 못 이기고 선거에서 못 이겨도 자기가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거를 또 일으킬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게 더 나로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그죠? 근데 이 얘기가 사실 틀린 얘기만은 또 아니죠. 박근혜 같은 경우 결국에 4년인가 있다가 풀려나잖아요. 박근혜 선고된 형량은 징역이 뭐 20몇 년씩 그렇잖아. 근데 결국 4년만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아, 길어봤자 내가 5년 아니냐. 만약에 중간에 선거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면 딱 풀려나는 거잖아.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민주당이 패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윤석열 석방하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되지. 아, 그게 빠르겠네. 재판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그죠? 아, 정말 뻔뻔스럽다. 대단한데 참 뻔뻔스럽죠.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내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그 전략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놈은 솔직히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민주공화국에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원시 사회에 가가지고 박이 터지도록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든지 할 수 있고 법이라는 것은 그냥 장식품이고 내가 이용하기 좋기 내가 잘 이용하면 법이고 내가 잘 이용 못하면은 감옥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민주사회에 살 자격이 없죠. 아니 민주사회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지지를 해줬는지 윤석열한테 표를 찍어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원망이 지금 들끓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마음입니다. 윤석열이 이런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법정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이 재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든지 하여튼 이런 정치적 재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내가 풀려날 수 있다. 요딴 식으로 생각할 때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절대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이 뭐다? 죄수복 입은 모습인 겁니다.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은요, 약간 윤석열의 가오다시에 뻑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윤석열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오로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볼 때, 죄수복을 입은 지도자의 모습을 볼 때 더욱더 분개하고 더욱더 단결하죠. 하지만 소위 말하는 권력의 단맛에 끌려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이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곧바로 지지층들이 와해될 겁니다. 이미 와해되고 있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16%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수위를 입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층들도 빠르게 이탈할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런 모습 보이느니, 죄수복 입은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나가지 말자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윤석열은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의 이런 의도는 과연 어디까지 관철을 시킬 수 있을까요? 윤석열의 이 의도가 정말 제대로 먹힐까요? 저는 윤석열의 의도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 중에 가장 큰 거는 윤석열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가 과연 깜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윤석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깜방에서. 윤석열이 깜방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저는 윤석열이 깜방에서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이미 윤석열 멘탈이 많이 붕괴되는 모습 봐왔습니다. 지난번 윤석열이 1차 구속이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히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점에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풀어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50일 있다가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더 힘들잖아. 지금 윤석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지 몰라. 하지만 서서히 이제 윤석열을 찾아오는 거는 자괴감일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윤석열이 나름 포커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찾아오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점점 찾아오는 사람은 줄 겁니다. 변호사 접견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주변에 모여있는 변호사들, 이 사람들 이런저런 수법, 다른 방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이 돈벌이가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순간 돈벌이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되면 이들도 윤석열을 떠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그리 멀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미 윤석열 감옥에 있으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당장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운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버틸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가오다시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이상 가오를 잡을 수도 없죠. 가오 잡는다는 건 뭐 자신을 추앙해주는 추종자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누가 있어? 없잖아. 윤석열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미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에 골석 재판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글쎄 나름 재판 전력으로는 유용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이라는 그 개인 캐릭터를 볼 때 엄청난 도박이 될 겁니다. 결국 이 상황을 윤석열 본인이 못 견디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골석 재판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관건은 윤석열 본인한테 달렸다라고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골석 재판을 한다는 건 뭡니까? 밖에 안 나간다는 거잖아. 그럼 계속 그 감옥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 재판 열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골석 재판이니까 앞으로 재판 자주 열릴 거예요. 윤석열이 굳이 나올 필요 없으니까 자주 열릴 거 아니야. 그러면 골석 재판 할 때는 변호사들도 안 와. 아니 변호사들도 골석 재판이 열리면은 어쨌든 재판이 열리니까 그 재판 갈 거 아니야. 그죠? 변호사들이 안 가잖아요. 윤석열 재판 그 변호사들이 안 가잖아요. 그럼 어찌 된다? 예, 국선 변호인이 또 선정이 될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재판 진행될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의 변호사들 붙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접견오는 사람도 이제 없고 어떡할래? 예, 못 견디는 거지.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그 고비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구속이 된다거나 또는 뭐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아마 윤석열한테도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바로 내일 열릴 김건희 영장실질심사가 그만큼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내일 김건희 영장실질심사 이거 뭐 기대되네요. 그래서 기대 잔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장사표 순권님, 변호비 주지도 않는데, 아니, 변호사비를 안 주는데, 이 변호사들이 윤석열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또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 강지호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뭐 한대? 예, 유튜브 한대. 변호사들 유튜브 해가지고, 슈퍼챗 받는데요. 참. 그러니까 윤석열은 안 주지만 그에 준하는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이 사람들이 이 변호사들이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보통 보수 코인이라 그러잖아요. 보수 코인, 예. 보수 코인, 극우 코인, 요게 조금 빨아먹을 게 있을 때까지는 아마 남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장실질심사 몇 시에 시작하느냐고요? 네, 내일 10시 10분에 시작이 됩니다. 재밌겠네. 꼭 보고 싶네요. 고도리님, 덕수옹도 곧 들어가겠죠? 덕수옹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내일 재판을 받아요. 저 박광원이 저랑 저 고소한 거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거. 그거 내일 재판 열립니다. 진짜 이갈리네. 진짜, 진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박광원하고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자, 내란뽕가니 전씨님께서는 명신이 곧 아플 예정이라고 하셨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1분이고요.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오밤중 뉴스 함께